마음을 숨겼던 그런 적이 아니고 문학가나 우리 박승기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먼저 이렇게 또 이 장소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허락해준 우리 하몽윤영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정말 서로 공감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저희 양력이고요. 제가 문학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또 시낭송가님이 정말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리에 감정을 담아서 낭송을 해주셨습니다. 근데 문학은 글로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. 자, 우리 감정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움, 또 그리고 슬펐던 거, 화가 났던 거, 이런 부분들을 글로 표현하는 게 문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근데 문학이 그러면 정말 문학이라는 그 종류에서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수필, 평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문학이라고 하면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. 근데 감정의 표현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. 근데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면 정말 감정의 표현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전달하는 겁니다. 제대로 표현을 해야만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러면 저는 잠깐 예를 들어보면은 가수 임영웅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 사람 노래는 제가 가사가 별빛 같은 사랑이라든지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 그런 음악들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.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근데 제가 그분의 영화를 보면서 뭘 느끼게 되었냐면은 임영웅이가 전 세계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유 한 가지는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. 그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 속에 어떤 본인에 대한 감정,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공감, 이런 게 저는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정말 임영웅이가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 자체와 이 감성에 대한 표현이 그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정말 소리로서도 표현하지만은 이 문학에 대한 표현은 과연 나는 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로서는 감성적인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감성적인 능력이라고 하면은 상대에 대한 공감,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팠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학을 통해서 상대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또 간접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창작을 통하여 조금 전에 우리 또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기를 쓰면서 나의 감정이 너무 노출되는 것 같아. 그럼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 대한 사고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힘든 현실로부터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저희 졸시를 잠깐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파풀이라는 동시인데요. 이거를 한 3분 정도 혹시 낭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신지요?
생일 좀 해주시겠어요? 정영수 선생님. 네. 박풀, 박선미. 아침밥 먹다 말고 아빠는 하하, 엄마는 허허, 동생은 키키. 왜 웃지? 떨어질 듯 붙은 박풀. 거울에 들켜서 놀란 웃음 보는 달아났지만 온 가족 웃음소리 하하하 호호호. 감사합니다. 자, 저는 이 시를 쓰면서 이 시를 보면서 바쁘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온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풍부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풀처럼 조그만 것에서도 우리가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거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가 이 표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하나의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아주 형을 잘 돌보는 동생을 잘 돌보는 형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동생이 형한테 표현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형아 너는 나한테 잘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에 동생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형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똑같은 말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. 그런데 뒤에 형아 정말 고맙다는 그 말 속에 형이 그 말에 감동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아 다르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내 뜻을 제대로 전달한다는 거, 그리고 이 감성에 대한 표현이라는 게 문학을 통해서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제가 동시를 쓰게 된 잠깐 하나의 제가 동기를 말씀드리면,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기 부산에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. 근데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사상에 이사를 갔습니다. 이사를 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. 3학년 때인데 정말 우리가 사업을 좀 했을 때는 우리 집에 집차도 있었고 오토바이도 있었고 정말 조금은 참 잘 나가는 집이었어요. 그런데 사상에 이사를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전부 다 허허벌판에 논밖에 없고 앞에는 부대상사가 있는데 우리 집은 형제가 4명인데 단칸방에서 아빠랑 엄마랑 6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. 그때 그 당시 아마 초등학교 3학년인 나로서는 그때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.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. 그런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에서 교내 글짓기 대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박승미 너 나와서 한번 교내 글짓기 대회 한번 안 나가볼래? 이랬어요. 그래서 선생님 나 글 잘 못 쓰는데요. 너 그거 잘하잖아. 그거 맨날 100점이었잖아. 그러니까 한번 나가봐. 이랬어요. 그래서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. 이러고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글짓기 대회 제목이 이삭죽기였습니다. 근데 이 어린 소녀는 그때 그 당시 학교에 가도 친구가 없고 자연히 내 친구가 되었습니다. 겨울에는 썰매를 타고 가을철에는 이삭을 줍고 봄에는 쑥을 캐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자연과 지내졌습니다. 그러면서 정말 이삭을 줄 때 그 마음이 이삭을 주어가지고 반만에 한 봉지를 갖고 가게 되면 하얀 쌀을 줍니다. 그래서 그 쌀을 줄 때 그 하얀 쌀에 대한 그 배부름 그리고 하얀 쌀에 대한 고마움 이걸 제가 글로서 표현을 했는데 그게 교내 글짓기에 대해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. 그랬는데 아마 세월이 흐르면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내가 글짓기 글을 짓는다는 그 자체는 잊어버리고 잠재적으로 나는 나중에 크면 아주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.
막연하게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선생님이 그거를 기억적으로 풀어주셨고,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그 자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자체가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.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많이 50이 지나고 나니까 과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하고 살았지?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왔습니다. 그래서 그때 나는 그래, 내가 좋아하는 글이 있었어.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그 글 자체도 모르고 살았어. 그때부터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또 다른 사람 것도 보고 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말 좋은 글을 써야지 해서 2014년도에 동시로 등단을 하게 되었고,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 꿈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꿈을 이루는 내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오늘 그래서 정말 새봄처럼 꿈을 키우고 예, 새봄처럼 노력하고 꿈을 키우자. 예,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